복소함수론 2 12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두 문제 남았죠. 그래서 그 두 문제 남은 것들을 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f가 상수함수는 아니고 f가 상수함수는 아니고 어널리틱 펑션인데 어떤 클로즈드 유닛 디스크 안에 있는 어떤 오픈셋에서 어널리틱한 함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만약에 z가 1일 때, z의 크기가 1일 때 f의 크기도 1이면은 f의 이미지가 유닛 디스크 안에 들어간다. 요거를 보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f의 이미지가 유닛 디스크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보인다라는 얘기는 반대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지의 f가 유닛 디스크를 포함한다. 그 얘기는 첫 번째에서 유닛 디스크를 D라고 표현하면 얘가 이미지의 F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는 어떤 A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오면 걔는 F의 이미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A가 이미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B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얘는 이제 정의역에 있는 게 존재해서 FB가 A가 된다 라는 거를 뜻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힌트에서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D에 있는 임의의 W0를 가지고 와도 FZ는 W는 항상 해를 갖는다 라는 거를 보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게 이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었던 요 A 대신에 W0를 가지고 오면 W0는 F B가 W0가 되는 요 B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FZ는 W가 항상 제로를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이려면 뭐를 보이면 되냐고 했냐면 FZ는 제로가 항상 그냥 제로를 갖는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래요. 그래서 이거는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여보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W0를 하나 가지고 오면 이제 왜 저 얘기가 성립했냐면, 그러니까 FZ는 W0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려면은 FZ는 0, 얘가 해를 갖는다라는 거를 보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얘가 왜 그러냐면 어떤 W0를 하나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W0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거죠. 가지고 오면 우리가 GZ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W0를 새로 이런 함수로 놓습니다. 얘는 당연히 어널리틱이죠. 그러면은 Z의 크기가 1인 곳에서 GZ의 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W0의 크기고 얘가 1보다 작죠. 그리고 1은 FZ의 크기죠. 그렇죠? 왜냐면 Z가 의 크기가 1일 때 F의 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루시의 티오렘에 의해서 FZ와 FZ 더하기 GZ, 그리고 이 얘기가 FZ 마이너스 W0죠. W0는 Z가 1보다 작거나 1보다 작은 곳에서 제로의 개수가 같아요. 그 얘기는 만약에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 FZ는 0, 이 해가 존재하면 FZ는 W0, 이 해도 존재합니다.
좀 뭐 해 개수가 뭐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해가 뭐 정확히 어디에서 생긴다라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얘가 해가 존재하면은, 그러니까 해가 한 개 이상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개 이상이니까 얘가 제로를 가지면은 얘도 제로를 갖는다라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FZ는 0의 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FZ는 0이 해를 갖는다. 그 얘기는 어떤 뭐 정의역에 있는 원판 내부에서 FZ는 0이 되는 애가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규律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律법을 쓴다라는 얘기는 FZ가 모든 Z에 대해서 0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는 F분의 1을 생각을 하면은, F분의 1을 생각하면은 얘도 어널리틱 펑션이 되죠. 그래서 힌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적용을 할 건데 F분의 1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F분의 1에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부에서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최대값은 존재할 거고, 그렇죠? 왜냐면 어널리틱 펑션이고 우리가 바운디드 도메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경계에서의 최대값보다 항상 뭐 작거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해보면 Z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곳에서 F분의 1에 얘를 적용을 해보면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항상 경계에서 최대값이 생길 거니까 경계에서의 값보다 당연히 작을 거예요. 근데 얘는 뭐 당연히 저 절대값을 분모에 있는 거니까 Z가 1인 곳에서는 F의 크기가 1이니까 얘가 1이에요. 근데 얘가 마침 뭐가 되냐면 얘가 Z가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F의 크기 분의 1인데, 얘가 이제 뭐로 들어갈 때는 인피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인피멈 Z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F의 크기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F분의 1에 대해서 적용을 했으니까 F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뭔가 좀 좋은 정보를, 얘네 두 개를 결합해서 좀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F에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적용을 해보면 뭐 이거는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Z가 1보다 작은 곳에서 FZ의 크기는 Z가 1일 때 FZ의 크기랑 똑같은데 얘가 1이죠.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인피멈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수프리멈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종합을 해보면 FZ의 크기는 당연히 내부에서의 값이니까 Z가 D에 있을 때, 그러니까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수프리멈보다, 전체에서 생각한 수프리멈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을 거고, 얘는 또 인피멈을 생각을 하면은 얘도 당연히 인피멈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보인 게 수프리멈은 1보다 작거나 같고
인피멈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모든 z에 대해 f의 크기가 1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f의 크기가 항상 1이면은 그러면은 f가 상수함수가 되죠, 그렇죠? f의 크기가 상수함수면은 f의 크기도 상수함수가 되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모순이 되는 게 우리가 애초에 가정을 하기를 f는 non constan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돼서 우리가 이런 모순이 왜 생겼냐면 f가 0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f분의 1 같은 새로운 어널리틱 펑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z는 0이 되는 애가 분명히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이렇다라는 얘기는 루시의 정리에 의해서 fz가 뭐 임의의 w에 대해서 해가 이거가 되는 z조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의 이미지가 단위원을 포함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f의 크기가 z의 크기가 1일 때 fz의 크기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어떤 w0라는 점이 존재해서 fz의 제로 이것도 가정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떤 w0라는 점이 존재해서 fz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유닛 디스크를 포함한다. 좀 복잡하긴 한데 얘도 이제 적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fz의 크기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 z의 크기가 1일 때. 그리고 만약에 fz0가 1보다 작은 점이 하나 존재한다. 이런 게 존재하면 이미지가 단위원을 포함한다. 이제 이미지가 단위원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아까처럼 어떤 w0를 이제 d라는 애를 가지고 오면 fz가 w0인 z가 존재하는 거죠. z가 존재한다. 요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보여야 되니까 얘도 아까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얘가 w0에 대해서 fz가 w0인 z가 존재한다는 거랑, 그리고 얘는 뭘 보이면 됐었냐면 fz는 0인 z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면 돼요. 이거를 보이면 됐는데 아까랑 뭐 거의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규류법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fz는 0인 z가 존재한다. 이제 요거를 이제 부정을 해서 fz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라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f분의 1이라는 어떤 어널리틱 펑션을 생각할 수가 있죠. 단위원 전체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z는 1인 곳에서는 아까 f의 크기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f분의 1은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또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써보면 티오렘을 f분의 1에 적용을 해보면 z가 1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은 곳에서 fz분의 1 요게 이제 뭐보다 작을 거냐면 z의 크기가 1인 곳에서 fz분의 1보다 작을 거고, z의 크기가 1인 곳에서는 f분의 1이 1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그래서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아집니다. 근데 얘가 아까 뭐였냐면 이제
z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곳에서 f의 크기 분의 1인데 얘가 이제 인피멈에 들어가죠, 그렇죠? 얘는 뭐 분의 1이냐면 인피멈 z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f의 크기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인피멈 분의 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인피멈이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인피멈은 당연히 임의의 f에 대해서 항상 인피멈이 더 작거나 같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를 가정하고 있냐면 f의 크기가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z0가 존재한다라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z0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fz0의 크기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우리가 fz0는 뭘 만족할 거냐면 1보다 작아야 돼요. 그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f가 모든 z에 대해서 이렇게 넌베니싱이 되면 f의 크기가 0, f가 아예 0이 안 돼 버리면은 모순이 생기니까 fz는 0인 z가 존재하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미지가 이 오픈 디스크를 포함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비슷하게 우리가 좀 앞에서 했었던 거랑 거의 뭐 비슷하게 뭐 똑같은 얘기를 좀 계속 반복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원판이 이미지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원판을 포함한다. 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쓴 것처럼 임의의 W0를 가지고 오면 D에 있는 W0를 가지고 오면 FZ는 W0라는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의 형태를 딱 보면은 루시의 정리를 쓸 것 같이 생기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루시의 정리를 좀 이용을 하는 건데 루시의 정리에 딱 뭐 우리가 연습 문제나 뭐 예제에서 많이 봤었던 형태는 진짜로 방정식 주고 방정식이 뭐 적당한 영역 안에서 해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많았는데 특히 우리가 루시의 정리를 이제 배우는 쪽에서 루시의 정리의 응용으로 우리가 오픈 매핑 시오렘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도 루시의 정리가 쓰였죠. 그러니까 루시의 정리는 이게 딱 정형적인 어떤 문제도 당연히 등장을 하지만 이렇게 루시의 정리가 전혀 안 쓰일 것 같이 생긴 곳에서도 루시의 정리가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루시의 정리가 여기저기 잘 쓰이고 또 그 얘기는 루시의 정리가 그만큼 좀 중요한 거니까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루시의 정리는 되도록이면 좀 잘 기억을 해서 여기저기 좀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 어떤 방정식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루시의 정리를 떠올려야 될 거고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등식에 관련된 게 뭐 어떤 게 뭐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방정식의 해로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의 존재성 같은 거 어떤 특정한 뭐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뭐 복수수의 뭐 존재성의 존재성 같은 거 이런 거를 물어봐도 우리가 좀 루시의 정리를 떠올리면은 그래도 조금 루시의 정리가 뭐 되게 강력하니까 요거를 좀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11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깜빡하고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운디드 도메인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안 해도 뭐 오픈 디스크 같은 거. 그러니까 오픈 디스크를 우리가 바운디드라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죠. 왜냐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종종 깜빡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바운디드 도메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등장을 하면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써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한번 떠올려 보자. 그리고 특히 만약에 f가 넌 베니싱이다. 뭐 이 얘기는 뭐 fz가 뭐 0이 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f분의 1을 생각을 해보자. 뭐 가끔 뭐 로그 f 같은 것도 등장을 하긴 하는데 뭐 로그 f보다는 f분의 1을 떠올려주는 게 훨씬 더 뭐 좋습니다. 네. 그래서 f분의 1 같은 것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런 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잘 잊고 넘어가긴 하는데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 같은 거를 떠올려 보면 사실 우리가 아까 했었던 얘기들이 거의 이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의 증명이랑 뭐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도 이게 뭐 정확히 f분의 1의 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요 정도까지 우리가 뭐 임용 시험에 뭐 나올 거라고 뭐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은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도 좀 문제를 잘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번 문제를 이제 여기까지 풀고 이제 마지막으로 1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3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 f가 여전히 어널리틱 펑션이고 유닛 디스크에서 어널리틱 펑션이고 f0가 제로고 fz의 크기가 뭐 2023보다 작대요. 그랬을 때 f가 또 iz를 생각을 하면 걔가 fz랑 똑같을 때 f의 7분의 1이 1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얘도 이제 딱 보면은 뭐가 이렇게 잘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갖고 있는 거는 f의 크기가 f가 뭐 유니폼하게 바운디드가 잘 되어 있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중요한 거는 fiz가 z랑 같다. 이게 좀 중요하게 쓰이겠죠. 그래서 얘도 생각을 해보면 f가 어널리틱하니까 하고 f0가 제로니까 얘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냈을 때 테일러 전개를 했을 때 상수항이 0이 되겠죠. 그래서 fz를 이렇게 테일러 전개로 적어보면 0부터 an의 zn승 뭐 a0, a1z, a2z 제곱 조금만 더 써볼게요. 이게 나중에 좀 중요하게 쓰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근데 뭐 a0는 이제 0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fiz가 z랑 똑같대요. 그래서 얘가 뭘 뜻할까? 우리가 만약에 fz가 f-z랑 똑같았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f가 우함수죠, 그렇죠? 우함수고 그럼 이제 이 테일러 전개 입장에서 보면은 홀수 번째 개수가 전부 0이 되는 거죠. f의 테일러 전개로 나타냈을 때 홀수 번째 홀수 차수 개수 번째 뭐 개수들 그러니까 뭐 a의 2n-1들이 전부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왜 마이너스 z를 생각했냐면 뭐 i도 그렇고 마이너스 1도 그렇고 뭐 전부 다 크기가 1인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도 뭐 fiz랑 fz가 같으면은 요 개수 사이에 뭔가 관계식이 있겠구나. 그래서 fiz를 계산을 해보면 뭐 a0 있을 거고 i의 a1z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z 제곱 여기다 i를 또 곱하니까 마이너스 i의 a3z 세제곱 i 4제곱하면 쟤는 그대로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요것만 해봐도 이제 좀 이제 계속 어차피 i는 이제 네 번째 제곱까지만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왜냐면 i 네 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a0랑 a0 뭐 같고 a1z랑 iA1z가 같아야 되니까 a1이 0이어야 되죠. 그리고 a2도 마찬가지로 a2z제곱이랑 마이너스 a2z제곱이랑 같아져야 되니까 a2도 0이어야 되고, a3랑 마이너스 iA3도 같아져야 되니까 a3도 0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죽는구나. 그래서 n은 4의 배수일 때만 살아남는구나. 그러니까 f는 a4 z 4제곱 8 z 8제곱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 시그마로 나타내 보면 n은 뭐 0도 포함해도 되겠죠. 어차피 a0이 0이니까 a4n의 zn제곱이라고 놓고, 얘는 어떤 어널리티브 펑션 g에 대해서 gz 4제곱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gz는 a4z 더하기 a8z 제곱 뭐 요런 a인 거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 g를 갑자기 왜 가지고 왔냐면, g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g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건데, 얘 당연히 어널리틱이고 g 제로가 제로고, 또 f의 크기가 아까 2023보다 작으니까 gz의 크기도 당연히 2023보다 작겠죠. 그래서 얘가 gz가 2023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바로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정의역이 똑같아야겠죠. 그러니까 z의 크기 1보다 작아야 되는데 fz의 크기가 항상 2023보다 작다. 언제? z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얘는 이제 z 말고 우리가 네모로 넣어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네모의 크기가 1보다 작기만 하면은 f의 크기가 2023보다 작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g도 안에 보면은 안에 z 4제곱을 넣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z의 4제곱분의 1 같은 거를 넣어도 여전히 뭐 잘 정의가 되는 숫자니까 4제곱을 넣어도 괜찮죠. 그래서 gz의 크기도 항상 2023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우리가 갑자기 슈와르츠 렘마를 떠올려 봐요. 그래서 슈와르츠 렘마가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f0이 0이고 f의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fz의 크기가 z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슈와르츠 렘마가 얘기하는 거는 요거로부터 얘를 이제 조금 더 좀 정교한 부등식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0가 제로고 fz의 크기가 2023보다 작았으니까 2023으로 나눠서 2023분의 fz의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얘는 fz의 2023은 z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7분의 1 넣어보라 그랬으니까 7분의 1 넣어보면 f7분의 1은 7분의 202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면 문제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얘가 1보다 작다니까 되게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뭐 조건을 당연히 하나 이용 안 하는 게 있죠. FIZ가 FZ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Z의 네 번째, 여덟 번째 이런 애들만 살아남으니까 Z의 네 제곱을 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에 대해서 우리가 G에 대해서 슈와르츠 렘마를 적용을 해보면 똑같이 2023분의 우리가 궁금한 거는 F의 7분의 1인데 이 값이 뭐랑 똑같냐면 7분의 1을 이제는 G의 7의 4제곱분의 1이랑 똑같죠. 얘가 이제 G 입장에서 보면 GZ가 2023보다 작으니까 이제는 2023분의 GZ가 Z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안에 이제 7의 4제곱분의 1이 들어와 있으니까 7의 4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져서 얘가 F의 7분의 1이 1의 크기가 7의 4제곱분의 2023보다 작습니다. 근데 7의 4제곱이 뭐냐면 2401분의 1입니다. 2023이니까 얘는 당연히 1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F의 7분의 1이 뭐 1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F에 대해서 슈와르츠 렘마를 적용을 해보면 되게 러프한, 되게 넉넉한 부등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좀 헐렁헐렁한, 좀 안 좋은 부등식을 얻는 건데 슈와르츠 렘마를 G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좀 더 좋은 어떤 뭐 되게 샤프한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슈와르츠 렘마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넉넉한 부등식으로부터 샤프한 부등식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 여기서 이거를 더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FIZ가 FZ랑 같다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n이 4의 배수일 때만 4의 배수일 때 해당하는 Z 4제곱 8제곱에 해당하는 개수만 살아남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GZ 4제곱 같은 거를 떠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의 4제곱 같은 거를 뽑아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슈와르츠 렘마를 써야 되는 상황이 등장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억지로 얘기를 해보자면 F0가 제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슈와르츠 렘마를 한번 의심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슈와르츠 렘마의 시작이 F0이 0인 거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슈와르츠 렘마를 이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제가 안 풀릴 때는 그래도 좀 시작을 어떻게 좀 바꿔가면서 하면은 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스타인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책의 연습 문제들을 일부 골라서 풀어봤는데 이거를 푼 목적은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뭐 풀어보는 거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좀 막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보면 그래도 문제를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요 문제를 제가 한 열 몇 개 정도를 골라서 뭐 저번 시간에도 연습 문제 같은 거 말고도 뭐 몇 개를 더 풀어보긴 했었죠. 뭐 슈와르츠 픽 렘마라고 해서 슈와르츠 렘마에 좀 일반화된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 보면은 좀 더 실력이 많이 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조금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좀 잘 능력을 좀 배우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해석학 기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12주차 두 번째랑 13주차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우리가 또 기말고사는 없으니까 14주차 한 첫 번째까지 하고 이제 수업이 한 네다섯 번 정도 남았는데 그때 동안에는 우리가 해석학 기출 문제를 제가 최근 순서대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제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유니폼 컨버전스가 뭐 거의 뭐 매년 나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면서 좀 해석학 문제도 제가 원래는 복소 해석학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시간이 남으면 또 다른 또 복소 문제들을 뭐좀 풀어도 괜찮긴 하지만 뭐 문제를 푸는 거는 요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것 같아서 남은 시간에는 해석학 기출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지사항에 올렸었던 것처럼 해석학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미리 뭐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잘 못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짚어 나가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